반갑습니다. 저는 알파서클의 신의현 대표로 갑니다. 저희 알파서클은 VR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VR은 굉장히 매력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HMD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순간이동할 수 있죠. 남극 대륙이나 심지어 우주여행도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정작 VR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 보셔도 수십만 건의 VR 컨텐츠가 있지만 아무도 일상적으로 VR 컨텐츠를 즐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VR로 봐야 하나 하는 식의 좀 재미없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고요.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걸 만들어 봐야 어디에 팔지 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굉장히 좀 안개에 덮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VR 시장이 뜨지 않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질입니다. VR 업계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실제로 VR을 체험해 보시면 화질이 굉장히 조악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텍스트들은 VR 플랫폼에 달려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인데요. 전체 댓글의 약 40% 정도가 컨텐츠가 아닌 화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기술적인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문제를 저희 알파서클이 해결합니다. 저희 알파서클은 초고화질 VR 엔진인 알파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뷰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3D VR 컨텐츠를 약 4배에서 5배 정도 개선된 화질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R도 일종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4K VR로 대부분 많이 만드는데요. 보통 4K라고 하면 굉장히 고화질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4K가 고화질인 건 맞습니다. 단 4K 텔레비전을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볼 때의 얘기고요. VR을 4K로 담는다는 얘기는 4K라는 정해진 사각형 안에 360도 전체를 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로 4K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4K의 일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질은 굉장히 조악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착안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보고 있는 바로 그 방향에만 정확히 하드웨어의 최대 리소스를 집중합니다. 하드웨어가 4K까지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사용자의 눈앞에 4K 영상만을 플레이합니다. 이 시점에 사용자의 뒷부분이나 옆부분에는 화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고개를 돌리면 새로운 4K를 다시 렌더링하는 거죠. 이 기술 자체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4K를 렌더링하고 그 새로운 4K들 간에 타임싱크가 정확히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알파서클이 해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3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 대비해서 저희가 화질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고개를 돌릴 때 싱크 성능도 훨씬 우월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들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총 7종의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었고요. 이 7종의 특허 모두 현재 PCT 출원을 거친 이후에 중국과 미국에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특허 관리와 프로세스에 대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화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몰입감이 올라가고 피로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VR을 하시게 되면 어지럼증이나 멀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알파뷰를 통해 VR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덜한 편안한 영상 감상이 가능해지십니다.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로소 완성도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비로소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알파뷰를 통해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과 함께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버추얼 플레이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상용 프로젝트입니다. K-POP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를 VR로 담아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K-POP VR 플랫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라이브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ENM과 함께 신비아파트라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어린이용 IP를 가지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아파트 체험전을 VR 패키지로 담는 거고요. 일종의 신비아파트 관련된 홀로그램 전시회를 저희가 VR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비아파트 뮤지컬을 VR 컨텐츠로 제작하는 것이고요. 왼편의 체험점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출시를 했고 뮤지컬 컨텐츠는 올해 11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ENM의 계열인 티빙과 함께 저희가 POC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티빙이라고 일종의 OTT 플랫폼인데요. 이 OTT 플랫폼에 VR 컨텐츠를 담는 겁니다. 단순히 VR 컨텐츠를 몇 개 입점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사각 영상에 관련된 부가 서비스 컨텐츠를 VR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TV에서 주로 보시는 음악 오디션 예능이 있다고 하면 음악 오디션 예능을 사각형 화면으로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그 오디션 현장의 심사위원 자리로 제가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밖에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POC가 완료되면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VR 커머스 플랫폼도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출시를 했고 올해 업그레이드 버전,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알파 오브젝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VR 커머스 플랫폼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 서비스로서 일종의 공연 전시를 미리 가보는, 예를 들면 어떤 공연의 5분짜리 티저 영상을 VR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체험해보고 마음에 들면 실제 그 공연에 가기 위한 티켓팅까지 연결하는 그런 티저 플랫폼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쯤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나왔던 그 어떤 VR 플랫폼보다 월등한 화질과 월등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담은 그런 서비스가 시장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파서클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알파뷰라는 고화질 엔진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알파서클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북미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VR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전체의 50% 이상이 사실은 만들어진 지 5년 이하의 회사이고요. 또 이 회사들 대부분이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이지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1, 2년 사이에 이 회사를 타겟으로 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당 투자 유치 금액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메타버스라는 메가 트렌드 때문일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잘 보시면요.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서 접근한 계열이 있고요. 또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2003년에 나왔던 세컨드 라이프의 어떤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들 보시면 대부분의 현재의 메타버스는 그래픽입니다. 가짜 세계를 그래픽으로 만든 세상이죠. 네, 실사, 있는 공간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저희 알파뷰를 가지고 있는 알파스쿨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메타버스는 실제 세상 기반의 메타버스입니다. 저희는 이걸 알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극단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알파뷰의 진화 버전이죠. 알파 스페이스는 알파뷰라는 초고화질 VR 엔진 위에 시간적인 몰입 요소와 공간적인 몰입 요소를 더함으로써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적 몰입 요소는 알파 라이브, 실제 현재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가 VR로 체험할 수 있다는 라이브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알파 오브젝트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알파뷰 위에
3D 모델링된 데이터들을 통해 보다 임장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기존의 알파뷰에 더해짐으로써 강력한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알파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파스페이스는 사실 공연, 스포츠, 관광, 커머스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 저희 알파스페이스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그 공간에 가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되죠. 저희는 비대면 실감 공연 시장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팬데믹 이슈로 인해서 실제 공연 시장이 굉장히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가상 공연 시장의 매출 전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객들이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공연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플랫폼, 많은 친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 또 VR 영상 서비스 그룹, 그리고 VFX 프로덕션 그룹들이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잠재 경쟁사들 대비 훨씬 더 강한 몰입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VR이라는 것을 통해 시청이 아닌 관람의 가치를 제공하고요. 또 단순히 크로마키 촬영한 것을 평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체인 아바타가 아닌 리얼한 아티스트를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VR로 접근했던 친구들 대비해서는 말씀드린 알파뷰의 강점을 통해 훨씬 더 고화질의 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죠.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알파뷰 기반의 고화질 엔진이 탑재된 고화질 공간에서 제가 VR로 콘서트를 체험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 프로젝트는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적인 몰입감을 위한 라이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시점을 바꾸거나 또는 사용자 주변에 있는 3D 오브젝트들의 모델링을 통해 임장감을 추가합니다. 더불어 나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이 공간의 컨텐츠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셨던 어떤 가상 컨텐츠, 가상 콘서트 현장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공간을 저희가 알파 스페이스를 통해 정의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알파뷰를 통해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요. 알파 스페이스를 통해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진행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가 자체 컨텐츠도 제작하고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꿈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공연의 약 5% 정도를 저희 알파 스페이스 안에서 펼쳐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3명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두 번째 회사이고요. 첫 번째 AR 관련된 컴퍼니를 운영하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에 매각한 이후에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 VR 관련된 곳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알파뷰를 고안하고 그렇게 회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있던 저의 대학교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이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그 와중에 저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차동우 이사님을 포함하여 저희 셋이 한번 해보자, 본질적인 문제를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알파서클입니다. 알파는 처음 가는 것, 본질의 것을 의미하고요. 서클은 서컴스턴스, 원형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360도 공간에서 최고를 만드는 회사 알파서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